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0.91%나 올랐어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흐름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양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가는 하루입니다. 자, 그동안 날 힘들게 했던 종목들 요즘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다시 짜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황 알아본 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채널 이용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오후장에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키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그리고 매일 장 시작 전에 시장 전략 같은 거 모두 동영상으로 또 올려주고 계세요. 이 모든 부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관심 섹터까지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주식 잔소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선이 돌파했습니다. 자, 요즘에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면서 기분이 좋긴 한데 2000선도 돌파해서 좋긴 한데 사실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가 좀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현재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시장이 원체 많이 빠졌었어요. 진짜 바보처럼 많이 빠졌어요. 한국 시장 자체가. 근데 일단 뭐 빠졌던 이유들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경기가 안 좋게 되고 한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지가 않고 무역 분쟁이래요. 무역 분쟁이죠. 그 부분들에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피해를 좀 받았던 거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수출의 효자로 좀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이 밀려 내려오면서 지수는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흐름들 2000포인트대 안착 시도가 나오는데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걸로 MLCC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전을 치렀던 삼성전기까지도 5%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수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을 때의 생각을 이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들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00포인트가 뭐 심리적인 저항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지수대예요. 2000포인트. 그러니까 뭐 2000포인트를 뭐 깨졌다 해서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2000포인트 언저리대가 이탈되어 있는 저점 자리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절반 정도는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한 2020포인트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1% 정도 남짓이네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61선 수급선이 있죠. 추세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자리대까지 반등이 좀 더 온다면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수에 있어서의 목표치가 도달하게 된다라면 차익 매물이라든가 조정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고 있고 물려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덜어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빠지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을 때에 물려있던 종목군들은
일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매도 대응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의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해외 시장, 간만에 해외 시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종합을 보시게 되면 박스예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 줘야 돼요. 8,05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가야 한국 시장은 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나오지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뭐 다우나 S&P 500 똑같아요.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박스 넘어갔죠. 반도체 쪽, IT 쪽 섹터죠. 이 전고점 넘어갔단 말이에요. 신고가 향해 간단 말이죠. 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종합장비사죠. 종합장비사도 박스 넘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 IT 장비 쪽이나 이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금일 뭐가 강하죠? 장비 쪽 섹터 상당히 좀 강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종목들마다 장비주들, 소재주들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IT가 답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간만에 또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자포트 얘기하면서 종목군들 되게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께 얘기했었던 원익 IPS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원익 IPS. 사라 얘기했죠, 사라. 이거 사셔도 된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사면 이거 분명히 수익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는 올랐을 때 이제 여기에서 따라 산단 말이에요. 왜 따라 사죠? 물론 더 가겠죠. 어찌됐든 간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 조정받으면 사셔라. 사는데 단타 치지 마라. 개미 꼬인다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ICD 한번 볼까요? ICD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럼 신고가네요? 52주 신고가? 거짓말 못해서 한 10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ICD 이 종목군들 매일 얘기했죠. 종목 상담할 때 대안주나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투자 마인드로 보셔도 좋다고, 실적 겁나게 좋을 거라고, 내년도에. 그러면 고객사에 다변화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못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종목 상담했을 때 좀 안전한 종목군들 좋아한다라고 해서 AP 시스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자리 숫자 바뀌려고 하래요. 이제 2자 초반에 얘기했었죠. 사시라고. 종목 상담했을 때 대체 대안주로도 이런 종목 괜찮다, 원익 IPS 괜찮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못 산다고요. 왜? 많이 올라가 있는 5G 종목군들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경제방송 다 봐서 올라간 애들만 얘기한다. 그거 봐서 뭐하냐. 여러분들 단타 칠 것도 아닌데. 투자로 보려면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셔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경제방송이 어디 있어요? 전 경제방송 통틀어서 이런 경제방송 있나 보세요. 전문가가 출연해가지고 수익률 자랑은커녕 그런 종목군들 보지 말라고 그러고 앞으로 투자해서 수익 날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제방송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경제에서 턱 까놓고 얘기해서 이 시간대 10시, 11시 하는 이 시간대가 가장 알짜 방송이에요. 시청률 제일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제이스택은 어때요? 제이스택도 급등이잖아요. 7%. 그죠? 완전 정배열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배열 초입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뭐 삼성 투자 발표 안 한다, 지연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업황이나 판때기를 보게 되면 투자 안 하면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 쪽에서 치고 나오는데 LG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삼성이 안 할까요?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가족분들 5G 종목군들 있어요. 100%가 넘게 수익 중입니다. 100%가 넘게 수익 중인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시라는 말씀을 전 감히 못해요. 못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래서 5G 종목 중에 사도 되는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RFHIC 얘기했잖아요. 그죠? RFHIC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때는 안 사고 꼭 요때 사요. 왜?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라고 하면 좀 사시면 될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잡주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이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은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박스로 가든 큰 박스냐 작은 박스냐예요. 지수는. 그러면 그 지수가 박스권역으로 갈 사이에 치고 나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섹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5G 끝났냐? 저는 아직까지 안 끝났다 봐요. 근데 여기에서 100% 200%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물어보면 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과연?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 성장을 할 거예요. 2022년, 2023년까지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목군들의 시세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게 일단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될 주식은 된다예요. 제가 탐방까지 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 탐방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쪽 네페스나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셔라. 작년 말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두세 배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란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럼 차후에 올라갈 종목군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트레이더 하면 뭐예요? 맨날 손실인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방송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프로그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할 때 제가 대안주방 얘기해드리죠.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전화든 문자든 조금 상담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멘트를 할 때 위쪽에 그 화면 위쪽에는 이렇게 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전 멘토님이 말씀하시다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주식 잔소리 시즌2가 시작할 때 좀 장이 많이 안 좋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현금화를 해야 한다, 위험하다 등등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때도 정전 멘토님은 계속해서 성장성에 집중하라,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죠. 그때 강조했던 종목도 요즘 엄청납니다. 뭐 RFHIC 아시다시피 신고가 경신을 내면서 어제까지 70% 수익률 달성했고요. 뭐 제이스텍, ICD, 원익 IPS 등등 가자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들 최소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갖고 가도 된다라는 전략 유효하신 거죠? 가져가야죠. 아직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일단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방송 중에 그 스태프분들이 살리다가 못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을 받을 때 매수는 하셔도 돼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투자적인 관점은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는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지수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로 하면 될 것 같고 한 방에 팍 사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나 100주를 1000주를 살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00만 원씩 분할로 이렇게 사는 전략, 그게 가장 좀 좋다라는 거. 주식은 투자 마인드로 보는 게 자산 증식에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 피우지 못한 우리 가자 종목들의 꽃봉오리들 활짝 필 때까지 그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 한 발 앞서갈 때 두 발, 세 발 앞서가는 우리 정주현 멘토님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섹터는 무엇일까요? 상담이 끝난 후에 공개되니까요. 주식 잔소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그 종목과 섹터 무엇인지 한번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좀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방법 안내를 안 드렸네요. 샵 4989번 문자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가겠습니다. 191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위닉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7%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소폭 조금 손실 보고 계십니다. 위닉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위닉스는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가 좀 탔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해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상반기에 올라가요. 하반기에 빠지고요. 상반기에 올라가요. 하반기에 빠지고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빠져요. 이 지금 마찬가지죠? 상반기에 올라가고 그러면 상반기에 올라갔으니까 하반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다. 테마성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 저점 자리 때 깨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7% 정도면 뭐 비중은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뭐 내년까지 뭐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이 저점 자리 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내년도에도 한번 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노려본다라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당분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루할 수도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올 연말이나 이때쯤에 한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이 위닉스가 좀 괜찮았었어요. 위닉스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거다. 좀 전에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 때 움직이고 하반기 때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니까 좀 눌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수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일단 한 번쯤은 뭐 한 21,0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럼 그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닉스 좀 계절에 따라서 이 변화가 있는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일단은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랐을 때 한번 조금 현금화 취하신 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0586번님이 보내주신 에이스테크 살펴볼게요. 매수가 8,685원이시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현재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많은 종목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5G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아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을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업종,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섹터가 있어야 되고 쉬었다가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G가 오늘 좀 단기적으로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RFHIC만 상승해주고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이스테크가 8월 28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이 루머가 좀 돌았거든요. 이때 루머가 좀 돌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회복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저점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항 자리대에 부딪혔어요. 61선의 자리대이자 이 상승 추세 때 요 부분들 고점 자리대의 추세를 그어보면 이게 추세거든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죠. 외바닥이에요. 그럼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고요. 5G 쪽은 아직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단기에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8,685원에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투자 마인드로 보셨다라면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가 40% 비중이니까 40% 비중 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더 가지고 가보세요. 가지고 가보게 된다라면 10,000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박스였었잖아요. 요거를 좀 보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에이스테크는 일단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1600번님이 보내주신 테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 1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16,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테스 어제도 한 8%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 상승세 과연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테스도 탐방을 갔던 기업이에요. 탐방을 갔던 기업이고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비중이 좀 더 커요. 가서 그 주식 담당자분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CFO까지 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와서 했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상당히 기업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부분들의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놓고 봤을 때 그것만 보게 된더라도 테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6,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굳이 나쁜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항자리대에 좀 진입을 하겠죠. 여기에 그죠? 저항자리대에 진입을 하니까 일부 좀 챙기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들은 뭐 중장기로 좀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유를 해봐도 뭐 2만 원대는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라면 지금 일부 챙기고 중장기라면은 일단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단기 관점이시면 일부 현금화 혹은 중장기 관점이시라면 2만 원대까지 좀 봐도 되겠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7936번님이 보내주신 HB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매수가 3,40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3,400원이면은 뭐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언제쯤 들어갔을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가셔도 돼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홀딩이고요. HB 테크놀로지 전공정 쪽에 있어 검사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HB 테크놀로지도 LG 쪽에 공급하죠. 삼성 공급하죠. 중국 쪽도 공급할 겁니다. 보유예요, 보유. 뭐 밀린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과도하게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조금 많이 과하게 밀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 차트 분석은 요건 한번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연초에는 요 올해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지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났으니까 이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 폭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 고점까지 빠졌어요. 딱 고점까지.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큰 하락으로 빠졌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죠. 그러면 하락 N자에 중기 하락 N자형, 단기 하락 N자형으로 빠졌고, 여긴 저점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은 일단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그 자리대가 오늘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난 단가를 좀 더 낮춰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자리대에서는 일단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담을 주신 분의 성향상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9958번님이 보내주신 호텔 신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96,300원이시고요. 비중이 좀 되십니다. 40%. 자, 호텔 신라 73,000원대까지 좀 빠졌었는데요. 이분께서 한번 저희에게 상담을 주셨었어요. 근데 8만 원대 가면 다시 연락 달라고 그때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다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82,700원입니다. 현재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전략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게 어제 연락을 주셨어야 됐는데 어제 올라가니까 연락을 안 하셨다가 오늘 빠지니까 이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61선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인데 지금은 그냥 좀 더 기다리세요. 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도 뭐 8만원을 깰 것 같진 않아요. 8만원을 깰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9만원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9만원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기엔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지금 역배열권역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런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9만 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더 눌림을 주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다시 이게 보실 때 9만 원짜리 때 9만 1,000원 정도 때 왔을 때에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9만 원 안착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9만 원에서 뭐 9만 1,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3852번님이 보내주신 비덴트 진행해 볼게요. 매수가 8,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자, 현재 딱 그 비슷한 매수가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비덴트가 가상화폐 쪽하고 관련 섹터죠. 테마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과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올랐다가 고점 치고 나 지금 박스죠. 박스로 보여준데 뭐 가상화폐 중국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 오히려 가상화폐 쪽에 탄력도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되니까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화폐 쪽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일단 박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그럼 빠지고 났을 때의 되돌림 자리 때는 절반 되돌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625원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났을 때의 목표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나면 전고점 돌파하게 돼 이 폭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야 될 부분들은 내가 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8,300원에. 거의 뭐 저항대잖아요. 그죠? 저항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7,600원 요거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라오게 된다라면 저는 그냥 이거 정배열 초입권역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노려보게 된다라면 한 10,000원대 정도? 이건 차트로 대응하셔야 돼요. 뭐 실적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데 뭐 실적으로 뭐 볼 거 없어요. 그러면 차트 대응이에요. 차트 대응은 21선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보자. 뭐 그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리스크 관리 필수다. 만약에 반등 시에는 10,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현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이 끝난 후에 정재훈 멘토님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섹터들, 종목들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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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 삼성 SDR인데요. 네, 24만 5천 원에 샀어요. 24만 5천 원이요. 예, 비중 10% 맞으신가요? 예.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상담할 때, 네, LG약을 팔아갖고 SDR로 들어가서 그놈 판 동시에 그럼 올라오고 그냥 잡았더니 고점에 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전문가님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예요? 삼성 SDI예요? 그때게 LG약을 같은 적이니까 바꾸라 해서 삼성 SDI인가? 삼성 SDI네 그럼? 예. 자, 24만 5천 원이네요, 매수가가. 예. 지금 매수가시네요? 예. 근데요, 뭐 어떤 게 그래. 고민이세요? 그게 사오고 본게 고점까지 온 걸 사서 지금 걱정돼서 언제 사셨어요, 전화드려요. 이거? 응? 언제 사셨어? 한 지난주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인가 먹었네요. 그때 이게 4,500원인 걸 플러스 날 때 산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럼 어저께는 왜 안 사셨어? 며칠 전에 이 급락 나왔을 때? 언제요? 이거 9월 2일 날. 한 7% 그때 장중에 빠졌어요. LG약을 팔아서 살라고 했는데 LG약이 안 팔렸어. 그때 좀 말씀하셨잖아요. LG약 팔아갖고 그거로 같은 거면 이게 더 낫다고. 엄니, 예, 단타 치는 거 아니죠? 예, 10%죠? 예. 갖고 계셨다가 훅 빠지면 23만 원 정도 때 오면 또 사요, 10%. 예. 괜찮은 게. 그럼 얼마 때까지 가고? 이거요? 예. 어머니 이거 내년도 넘겨야 돼요. 내년까지 보라고요? 내년 무조건 내년도 올해 넘어가야지. 올해 넘어가고 내년도도 가고 해야죠. 예. 부담스러워.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어머니 큰 종목 좋아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우량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아, 그걸 갖고 있으면 더 빠지든 않을까요? 밀릴 수도 있죠, 어머니. 밀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몸은요, 저거 얼마 때까지 가고 있어? 내년까지 가면? 내년까지 가면 글쎄요. 지금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예. 아마 26만 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예. 한 28만 원대, 30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10% 비중이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있으니까 예. 그거 좀 참고. 나는 지금 이게 더 빠질까봐 겁난다. 예. 고점에 매수한 것 같다. 예. 어차피 차트 보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겁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지금 대형주를 살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예.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장기 선망은, 전망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예.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때는 조금 더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9533번님이 보내주신 파크 시스템스. 매수가 42,000원이시고요. 비중은 따로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좀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좀 손실률이 크십니다. 35,300원에 현재 거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파크 시스템스. 어떻게 가져가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파크 시스템즈가 있다라는 게. 9기업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원래 이 기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뭐 하는 사업인가 좀 보게 되면, 지금 기업들 보게 되면, 의료기기 쪽, 화학기기 뭐 이런 쪽에 있어 나노 연구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는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도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120억에 단기 수익 11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예상 실적 추정치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신뢰 못해요. 이거 좀 못 믿겠습니다. 이거 상반기 때 분기별로 봤을 때 3분기 4분기 실적이 별로란 말이에요. 오히려 상반기 때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전 이 실적 못 믿겠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들 주당 자산가치 5,000원대 너무 비싸고, 일단 차트로 놓고 봤을 때 42,000원에 비중이 없어요. 전 이거 반드시 매도입니다. 34,000원 깨지면 전 이거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이 자리 때 깨면 3만원짜리 때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60일 쌍봉이에요. 60일 쌍봉에 120일 쌍봉도 있으면 대세하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실적 받침이 안 된다라면 아마 이거 3만원짜리 때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34,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38,000원 위에도 저는 매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 34,000원 깨지면은 좀 리스크 관리 필요로 하고요. 반등 시에는 38,000원 정도 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정재훈 멘토님의 오늘의 추천 종목 혹은 추천 관심 가는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 준비하셨나요? 네. 디스플레이 지금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뭐 지금 더 사도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매수 단가가 얼마인가요? 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알들 뭐 단타 치려고 뭐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께 투자의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필성 코리아 펀드 가입하셨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코리아 펀드를 가입한 인증샷 뭐 이런 거 좀 보내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 필승 코리아 펀드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장비와 소재, 부품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 쪽에서 펀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종목들을 사야 돼요. 벤치마킹한 부분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종목에 편입이 됐다라면 기관의 수급이 바뀌겠죠. 그죠? 수급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IT 섹터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IT 장비,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비메모리 장비, 부품 소재 다.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군들이 아마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종목군들은 많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우량한 종목 좋아하신다 싶으면 뭐 SKC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괜찮겠죠. SKC 같은 경우도 새로운 뭐 2차전 쪽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 때 저항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하나 LOT 베큐움이라고 있어요. 진공 펌프 만드는 회사거든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다 들어가요. LOT 베큐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야.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져 있고 코리아 펀드, 필승 코리아 펀드에 편입이 되고 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IT 쪽에 있어서 부품주 중에 차트의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KC텍 같은 거 넘어가려고 하죠. 정배열 한 차례 움직였다가 흐름들 나오죠. 디스플레이 쪽과 비슷하죠. 그죠? 제이스텍하고 비슷하잖아요. ICD, 원익 IPS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데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필승 코리아 펀드에 있는 종목군들 뭐 그중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뭐 ICD 신고가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 사세요 뭐 할 수는 없겠죠. 뭐 더 갈 거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 LOT 베큐움 같은 거 뭐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 사면 뭐 10,000원 정도 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도 조정 시에 한번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왜 사야 되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종목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전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탐방을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바쁠 것 같거든요. 추석 이후에. 그 왜 가겠어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나 찾아보러 가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아마 하반기 남은 이 부분들 동안에 계좌 수익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고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팁이 나왔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좀 정배열권역 차트의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면서 SKC, LOT 베큐움, KC텍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목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시 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083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미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100원에 비중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코 한번 볼게요. 현재 5,670원. 손실 폭이 조금 크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응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미코 같은 경우는.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인데요. 요거 이제 넘어가네요. 그죠? 하락 추세 때 넘어가고 있죠. 고점 자리대와 고점 자리대를 이어서 보게 되면 넘어가고 있죠. 보유죠 뭐. 좀 더 가져가세요. 7,100원인데 30%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아마 요거 넘어서는 흐름도 나올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락폭의 절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락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절반이니까 매수가 부근이죠. 매수가 정도 부근에 왔을 때 아마 일부 덜어내셔야 될 거예요. 뭐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매수가 언저리로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더 싸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때 부분까지 오게 되면
그때 조금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고 하십니다. 매수가 부근 오면요, 한번 비중 축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0727번님이 보내주신 코스모화학 살펴볼게요. 14,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정말로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이게 저도 이거 상담을 했던 분이 또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악재가 나오면서 이 급락이 좀 나왔어요. 급락이 좀 나왔는데 10% 비중인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상증자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반등이 나오면은 힘드시겠지만 한번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0371번님이 보내주신 성창기업 지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351원이고요.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2,351원. 2월 26일에 한번 조금 이렇게 윗골이 달았을 때 그때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도 없고 이거는 뭐 지금 15%라 저 그냥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당 자산가치 재무구조 참 괜찮은데 실적이 일단 지금 안 좋게 적자로 좀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산가치는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지루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버티는 것도 꽤 오래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가지고 계시다가 한 2,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종목 저는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반등 나올 때. 그러다 그걸 대비해서 한 2,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이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종목 교체 의견 만약에 2,000원 정도 오면 한번 그때 재상담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창기업 지주까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오후장이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오후장에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 열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클릭해 주시면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뭐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지 성장성 있는 종목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